가능성은 저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행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저나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가 지난해 이제 11월인데요. 이제 구속 전이잖아요. 지금 구속 상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데 저때 당시에도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런 걸 좀 비췄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오는 27일 광주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 발족할 것이다. 그리고 3월 1일 서울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됐는데 옥중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당 이름이 가칭인데 정치검찰해체당입니다. 당 이름이 저런 이름이 붙었네요. 창당선언을 한다. 이렇게 뭐 3월 1일로 잡은 것도 또 의미부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 그래서 우당, 친구정당. 이 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가 정당을 만든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어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것이 무슨 자기가 억울하게 정치 검찰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을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 일제 탄압 때 뭐 일제 시대 때 뭐 이런 거 같이 지금 보면서 3.1 운동까지 그 이제 3.1 정신까지도 좀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떳떳하게 예. 그냥 재판 받으시고 억울하시면은 좋은 변호사 써서 무죄 받으시는 게 나은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떠한 자신의 행위를 정치화시키는 거. 예. 저는 이런 정치인들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우당이라는 표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또 겨냥한 겁니다. 비례대표 정당을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또 만들기 위해서 오. 이런 거를 또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병립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연동형으로 지금 계속 가겠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뭐 월세를 산다고 하면서 이런 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정말. 아니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또 예. 이런 비슷한 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판을 정치화시키고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교수님, 특히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 정당. 근데 민주당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화자, 즉 스피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감옥에 있는 소위 말해서 노회한 정치인이 예.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거하고 20대, 30대 젊은 신인 정치인이 정치검찰 심판을 얘기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 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지금 민주당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사실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과물인 소수정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민주당으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좀 그런 점에서 똑같은 검찰 정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그거를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2030의 젊은 정치 신인들인 거지.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게 정략적인 거구나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소수 정당 출신의 굉장히 인기 있는 여성 정치인도 있는데 그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는 거하고 예. 지금 소위 말해서 과거 정권에서 한 자리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정치검찰 심판하자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스피커의 문제고 이 송영길 전 대표처럼 선당우사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민주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창당 선언을 한 거잖아요. 만들겠다고 3월 1일 날 창립을 하겠다고. 근데 이거 누가 함께 할까요? 민주당이 저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아직 그 선거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못 내놨는데 예. 좀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종식을 시키고 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할 건지를 좀 더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이 반갑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겠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제도가 이제 여야가 이제 협의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창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정하에서 일정 부분 자신들의 어떤 정책 노선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타이밍을 3월 1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에 선거제도가 통과되면은 이들의 생각은 연동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야권 지형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정치 검찰이 나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지지의 그룹을 잡아서 연동형 비례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창당 얘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 19일 날 본인 관련된 입장이 나온 건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비례연합정당을 합시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똑부러진 대답을 아니다, 맞다라고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공포론, 병립형 퇴행 시도에 맞서서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다시 한번 조직해냅시다. 동시에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현실이 되도록 앞당깁시다. 홍석준 의원님. 이게 만약에 저거를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아직 민주당이 저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저걸 받게 되면은 또다시 지난 선거 때 같은 위성정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위성정당의 난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당 같지 않은 정당, 위장정당까지도 엄청나게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위장정당이요?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그게 정당입니까? 그냥 뜻다방처럼 모여있는 걸 그냥 임시적으로 잠깐 얼개로 묶자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거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이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제가 사실은 100점짜리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연동형제로서는 이런 어떤 그 위성정당의 출현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뾰족한 수단이 지금 없는 가운데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립형으로 갔다가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회계망측한 옥중 창단,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식의 어떤 시도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참 정치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불신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야기하고 있어서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오늘 여야 정당에서 두 분 나와 계신데 제가 두 분께 아주 짧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박성준 의원님.
지금 선거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결국은 안 돼서 지난번과 같은 그냥 준연동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아주 똑부러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절대로 위성정당 만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치는 이제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예.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여야의 이제 관련된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딱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선거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예, 예. 특히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예, 그 얘기가 좀 있어서 항상 우리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예, 예. 당선될 수 있는 뭐 석패율제도라든가 이중 등록이라는 인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한 정치 개혁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적인 안인데 예. 또 이 안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선거제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난항이 있겠습니까? 난항의 난항일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님, 만약에 지금 합의가 결국 안 됐어요, 선거제. 그리고 결국은 안 되고 지금 같은 그냥 준연동회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역시 저쪽 동당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 병립형을 이제 주장을 예. 한 것이죠. 사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려면 진짜 소수당을 보호하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실질적인 어떤 연동형의 목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병립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역별로 놔두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명확한 거는요.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놓고 굉장히 중요한데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다들 하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